예, 예상됐던 대로 검찰 2차 중간 간부 인사도 1차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힘 빼기로 결론이 난 듯합니다.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검찰 취재하는 이유경 기자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히 좀 물어보죠. 자,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자, 일단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같은 게 낸 게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? 네, 이번 법무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다.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. 정권 관련 수사를 이어서 해야 되는 데다 앞서 고위검사 인사에서도 윤석열 측근들이 대부분 다 자천됐던 만큼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. 그래서 윤 총장이 중간 간부는 좀 전원 유임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었지만 법무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이 철저하게 고립됐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좀 질문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검찰 호칭 좀 잠시 좀 정리하죠. 이번에 다 갈렸다는 차장검사는 각 지방검찰청의 2인자, 그러니까 검사장 바로 아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 밑에 이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최고 지휘부는 다 교체하고 일부 수사 실무 담당자만 남겨뒀다. 이렇게 봐도 됩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되면 수사가 어떻게 됩니까? 물론 부장검사들을 일부 남겨놓긴 했지만 최종 결재권자들을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 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검찰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바뀔 수사 지휘부도 노련한 베테랑들인 만큼 대놓고 수사를 못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오늘 있었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자 결국 송경호 차장검사가 정결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인사로 차장검사 지휘 라인도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장검사가 정결로 처리가 가능했던 이 불구속 기소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와도 결재를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거죠. 기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소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니까. 자, 그런데 법무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. 네,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건 오해라면서 현안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을 했는데요. 인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진용을 갖췄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. 근데 이 말을 뜯어보면 직전 인사가 비정상이었다는 건데 지난해 7월 인사도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인사였습니다. 비정상의 정상화 이 표현을 들은 한 검사는 굉장히 불쾌하다. 법무부가 대놓고 검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자, 오늘 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 가운데 특히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던데 서지현 검사가 지금 돌아오는 거죠? 네, 예상치 못한 인사였는데요.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.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상갓집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에 질병휴가 등을 내고 2년간 검찰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었습니다. 서 검사는 이번에 정식 인사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보직이나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형태로 인사가 났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권수사팀의 검사의 파견 근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서 검사만 원포인트로 발탁한 걸 두고 원칙을 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결국 이런 구도에서 수사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책임지라는 압박이 다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퇴진 압박까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.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.